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을 제가 40 넘어서 지금 유튜브에서 뭘 하는 건지 네, 안녕하세요. 레어벌스입니다.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는 일, 바로 장사라고 하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요즘 많이들 하시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되었건 유튜브가 되었건, 오늘은 저에게 항상 공식처럼 되어 있었던 방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타겟 좁히기, 그리고 상품을 좁히기입니다. 어떤 장사이든 어떤 마케팅이든 정말 매출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면, 또는 마케팅의 성과가 좋지 못하다면 꼭 이렇게들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려고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찍고, 오늘은 영상 하나를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장사 사업을 20년을 저도 넘게 해오면서, 사업이란 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통도 좀 겪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아플 때 더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굴곡이란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약을 처방하듯이 저에게는 타겟을 좁히고 팔았던 상품을 좁혔던 것 같아요. 하나의 집중이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며칠 전 댓글을 주신 분께서 반갑게도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앞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에 관련된 운동복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디에도 말한 적은 없지만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몇백 분이 넘는 분들에게 다시 이 말을 전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반가웠던 이유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아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지난번 아동 양말을 판매하시는 분 다음으로 말이죠. 요즘은 워낙에 제 채널에서도 항상 말해왔듯이 넓은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타겟도 없고, 모든 걸 대량으로 등록해서 팔아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계속되는 중소형 키워드에 대한 질문들, 로직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요. 본인들의 관심사가 맞는 방향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도 질문 자체의 성의도 너무 느껴지면서, 정말 50개, 100개의 질문이 온다면 요즘엔 이런 방향의 질문들은 5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갑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할 때, 또는 정말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저는 사람을 모아야 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이 굉장하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광고를 넣었을 때, 돈을 써서 광고를 넣었을 때 요즘은 평균 구매 전환율이 1%가 못 미친다고 이제 합니다. 광고가 그만큼 많아져서겠죠. 공급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수요층은 오히려 분산돼서 이쪽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쓰고 100명 중 1명의 광고의 구매 전환율이 1%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을 모았을 때는 돈을 쓰지 않고도 예전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한 5%에서 8%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 100명을 모았을 때 적어도 5명에서 8명 이상은 구매로 전환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1000명으로 했을 때는요, 1000명 중 10명이 구입하느냐, 1000명 중 50명에서 80명이 구입하느냐, 이 비율은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래서 사람을 모아야 결국 처음부터 마케팅에 똑같이 돈을 써도 사업장 전체로 모았을 때는 결국 더 효율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모으려면 타겟을 좁히는 것이 계속 이 넓은 시장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도 현재 도매몰을 오픈한 친한 누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좁히면 그만큼 수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고 한번 진행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타겟을 좁힌다는 것은 수요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케팅을 해야지만, 그렇게 시작해야지만 명확한 타겟을 잡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다른 수요층들까지 계속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너무 넓다고 고객층들을 너무 다양하게 정한다면 그만큼 광고비를 쏟아야 하고, 결국 광고비는 영업이익으로는 잡히지 않겠죠. 타겟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은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해당 상품의 타겟을 좁히는 것은 이 넓은 시장에서 마케팅을 가능하게끔 해주고, 상품을 좁힌다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들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설렁탕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모으면서
우리는 갈비탕은 안 팔아. 설렁탕만 팔아. 라고 한다면 설렁탕만 팔아도 그 수요층들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면 점점점 모여들 것입니다. 갈비탕을 선호했었던 사람들도 이 집 설렁탕이 맛있다네? 한번 먹어볼까? 또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마케팅을 기획할 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 그 가수 싸이나 뭐 래퍼 그 도끼 아시죠? 싸이나 도끼의 여러 노래들을, 뭐 수많은 노래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해줍니다. 혹시 싸이 아버지 노래는 다들 아시죠? 국민 노래니까요. 인스타그램 판매며 특히 온라인 장사의 기초가 이 노래들 안에 다들 있어요. 제가 가사는 못 외워서 가사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노래까지는 제가 못하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아들이 화자겠죠. 나이겠죠. 싸이 역시 한 명의 인물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근데 그냥 읽으니까 또 노래가 재미가 없으시죠? 뭔가 또 재미가 없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제가 40 넘어서 지금 유튜브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쵸?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여기가 아니라요. 여기가 아닌데.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뭐 이렇게 쭉 가면서요. 그쵸?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른 아빠보단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에서 아들이 말하고 있는 화자 나겠죠. 싸이는 정확한 인물을 한 명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싸이의 아버지의 1차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그쵸. 50대 중후반쯤의 자본주의 사회 속의 아빠들이겠죠. 공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 노래를 누가 듣고 있죠? 아들들이 2차로, 딸들, 엄마들 3차, 4차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싸이가 정한 그런 본연의 타겟은요. 넓은 대중들이라는 겁니다. 타겟을 먼저 좁혀놨으니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 노래에서 메인이 되는 말하고자 하는 카피는요. 그쵸? 후렴 부분.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공감으로 먼저 빌드업을 해주고 바로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상세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하거나 인스타그램의 대표 이미지를 하나 만든다던가 한다면 이 강력한 메시지가 상단에 배치되면 좋겠죠. 인물의 명확한 설정, 포지셔닝,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 공감에 따른 내가 이걸 만들고자 한 이유, 다른 아빠보다 잘할 테니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비교 소구까지. 1차 타겟에게 말하고자 하는 카피라이팅까지. 큰 하나의 어떠한 컨셉을 잡고 포지셔닝을 통한 하위의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직장인, 대학생 다 잡았고요.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여보까지 잡았네요. 노래도 무형의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물론 싸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크지만 이처럼 상품 또는 모든 마케팅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타겟을 좁히고 타겟이 내가 된다면, 나의 이야기를 공감만으로라도 한다면, 거기에 정보성까지 더해진다면, 마음이 조급할 때의 매출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까지도 알게 되고 다시 타이트하게 타겟을 좁히고 상품을 좁힌다면 그 이상의 타겟에게까지 나의 매출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광고비는 역시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는 거겠죠. 저의 온라인 창업 팟캐론 강의가 이제 개강이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열심히 다 찍고 편집들은 하고 있답니다. 4주 안에 영상을 73개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니네요. 다시 또 60개 이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제 강의에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들을 제 영상이 꼭 아니더라도 막 다 찾아서 지금 현재 넣어드리고 있는데, 알고리즘 덕에 이 영상이 저에게 뜨게 되어 강의에 링크 공유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강의를 또 듣는 것도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영민 TV 다들 아시잖아요. 워낙 큰 채널이니까요. 저도 유튜브를 잘 안 보다가 여러분들께 드릴 링크를 계속 이렇게 찾다가 최근에 많이 보게 되었는데, 워낙 유튜브에 현존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쪽 사업으로는 가장 좀 제가 봤을 땐 지식이 많고 깊이가 좀 가장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랑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못 느끼는 이야기들을 몇 개를 탁 듣고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서 뭐 저를 어디다가 비비나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중에 1년 전쯤 영상이었는데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 아니었나? 하여튼 강사님인가? 하여튼 마침 저에게 알고리즘이 데려다 주었네요. 이 영상을 한 번씩들 시청해 주시면서 일반적으로 이 분이 실력은 워낙 좋으셔서 매출은 그만큼 훨씬 더 큰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장사를 하신다면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거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린 겁니다. 저랑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굉장하게 깔끔하게 잘하시고 훨씬 더 저보다도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니 영상의 피로도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것에 강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 도움되는 링크들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곧 6월 9일 개강일 잘 맞춰서 지장 없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